자주 나오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문자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4가지를 배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 자릿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자, 여기 345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345에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 3이 아니라 그냥 1의 자리 3이 아니라 100의 자리 3이에요. 즉 300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300. 그리고 4는요. 40이죠? 5는요. 5예요. 그죠? 1의 자리. 즉 이거는 300 플러스 40 플러스 5다. 그쵸?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3이고 100이 3개 있고 10이 4개 있고 1이 5개 있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3을 A라고 생각하고 4를 B라고 생각하고 5를 C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B, C라는 것은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이 곱하기가 생략된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100의 자리가 A이고 10의 자리가 B이고 1의 자리가 C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곱셈을 생략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해볼까요? 12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00 곱하기 A, 1. 그쵸? 100의 자리 숫자가 1이고 10의 자리가 2고 10 곱하기 2 그리고 1의 자리가 뭐다? 3이다. 그쵸? 그러면 100 플러스 20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1000의 자리 숫자가 X고 100의 자리 숫자가 Y고 1의 자리 숫자가 C인 4자리 자연수래요. 자, 4자리는 이렇게 카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4자리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의 자리 숫자가 여기죠. 여기가 X, 100의 자리 숫자가 여기 Y,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C라요. 10의 자리 숫자는 문제 없네요.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Y, 0, C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 어떻게 문자로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 자, X는 1000의 자리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X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쵸? 1000X. 그리고 100의 자리 숫자가 Y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의 자리가 우리 100개가 Y에 있다. 100이 Y에 있다. 라는 거고 10의 자리는 0이니까 뭐 더해주나 마나 없어도 되죠? 1의 자리 숫자는 C래요. 그쵸? 그러면 우리 곱셈을 생략하면 1000X 플러스 100Y 플러스 C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이제 거시속 공식을 이용을 해볼 텐데요. 거시속이라는 것은 거리, 그리고 시간, 그리고 속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속력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는 1시간 동안 1km를 이동한대요. 즉 이것이 바로 그 자동차의 속력이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몇 킬로를 이동했는지가 나와 있죠. 그쵸?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글자로 길게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속력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 즉 속력이 1km다. 이렇게 시속 1km라고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1분 동안 1km를 이동했다 그러면 분속이 되겠죠. 분속 1km. 그럼 1초 동안 1km 이동하면 초속 1km.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1시간 안에 1km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1km를 간다. 이것이 뭐다? 속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기 힘들 때 이렇게 뭐 우리가 3분의 1은 1분의 3 이렇게 옆으로도 이제 가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1km 간다. 1km per 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서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위 시간이기 때문에 1은 빼도 돼요. 그래서 1km per 시라고 하는 것이 이 속력을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즉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다? 1시간 안에 1km 간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거리, 속력, 시간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동그란 이런 바퀴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거리, 시간,
속력이라는 건데 우리 줄여서 한 글자만 쓴 거예요. 여기에서 거리는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라는 겁니다. 자, 1시간 동안에 얼마나 가는지가 이 속력이죠. 근데 그 속력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갔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은요. 자,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만 알면 다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변을 속력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요. 속력 나눠주면 속력 없어지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다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쨌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이라는 걸 외우는데,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자, 속력분의 거리는 거리 나누기 속력 이렇게 나누기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속력은요,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는 속력에 대한 개념 배웠잖아요. 그쵸? 속력은 1시간 만에 몇 킬로 간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분에 얼마나 간다. 얼마나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가느냐. 이렇게 해서 속력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즉, 거리 나누기 시간이 바로 속력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식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속 Xkm로 310km의 거리를 달리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시간이 걸리는가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바퀴 하나 그려줍니다. 거시속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자, 여기에서 속력은 뭐라고 했죠? X라고 했죠? 그리고 거리는요, 310km를 갔습니다. 즉, 시간은 X분의 310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1분에 200m의 속력으로 X 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거리는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 1분에 200m를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X 시간 동안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시간 동안에 몇 미터를 갑니까? 속력을 우리가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1시간은 60분이죠. 그러면 1분에 200m씩 간다라고 하면 60분에는 몇 미터 갑니까? 200m에서 6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2,000m가 되네요. 즉 1시간에 12,000m를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 12,000m per 시가 되는 거고요. 시간은 우리 X시간 간다고 했죠.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000에 X 곱해주고 이만큼 간다. 몇 미터? 12,000X 미터를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단위를 잘 맞춰서 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2시간에 Xkm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2시간에 Xkm를 간다. 즉, 자동차의 속력은 2분의 X km per 시 1시간에 2분의 Xkm를 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소금물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자, 소금물 공식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농도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농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 용액이 얼마나 진하고 묽은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농도라고 해요. 자, 농도가 짙다 라고 하는 것과 농도가 옅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농도가 짙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물이 아주 걸쭉하다라는 말이에요. 건더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소금물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소금물이 있으면 그 안에 소금이 막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소금이 많이 들어 있으면 어때요? 더 짜지죠? 농도는 어떻게 된다? 더 짙어진다. 그러면 소금을 좀 더 덜어내면 어떻게 돼요? 좀 덜 짜겠죠? 그죠?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진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전체 용액분에 얼마나 용질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소금물의 농도라는 것은 자, 농도는 항상 퍼센트로 나타내고요. 소금물 전체의 양분에서 소금 알맹이가 소금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쵸?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바로 이 소금물의 농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금물은 뭘까요?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을 합한 거죠. 그렇죠? 자, 이 소금물이 있는데 이 소금은 소금이랑 물이랑 같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소금이 얼마나 들었나를 보면 얼마나 이게 농도가 짙은지 옅은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면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식을 변형을 하면 돼요. 이 식을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빨리 계산하려고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번 우리가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는요.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 자체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했어. 그렇죠? 우리가 이건 이해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의 100분의 1을 곱해보면요. 양변의 100분의 1을 곱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소금물분의 소금은 농도에서 100분의 1을 곱한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소금의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또 곱합니다. 소금물 곱하기 소금물. 곱하면 자, 이렇게 또 약분이 돼요. 그러면 소금의 양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소금의 양은 자, 100분의 그쵸?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즉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소금물이랑 소금물을 이제 소금물의 양과 소금물의 농도를 곱해서 100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바로 변형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외워본다. 자, 그래서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그쵸? 이거는 똑같이 또 무슨 말입니까? 100분의 소금물의 양, 물의 양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 이렇게도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금물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물 1kg에 Xg의 설탕이 녹아 있습니다. 설탕물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농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설탕물 분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보니까 설탕물이 1kg고 얘는 또 그램이에요. 그러면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1kg은 몇 g이죠? 1000g이죠? 그쵸? 그러면 1000g 중에서 설탕이 몇 g? Xg 녹아 있다.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100과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약분이 되고요. 10분의 X%로 우리가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요. A%의 소금물 5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바로 전에 배우긴 했는데요. 그 공식에 바로 대입하셔도 되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우리 농도가 우리 이 공식은 기억을 꼭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소금물이 500g이 있고 소금 우리가 몇 g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100을 했더니 농도가 몇 %다? A%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 500g 분의 네모는 양변을 100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없어지고 약분이 되고 100분의 A가 된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네모 g은 100분의 A에다가 양변에 500g을 곱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500을 곱하면 5가 되고 즉 얼마가 된다? 네모는 5A g이 된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5A g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속력에 대한 의미 그리고 농도에 대한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공식을 다 만들어서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